이렇게 연산하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엔진X와 PHP, FPM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볼게요.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자, 누가 손님일까요? 손님은 누구일까요? 식당을 생각해 보세요. 자, 손님이 식당에 가면은 주문을 하죠? 식당에 가면 손님이 먹을 음식을 요리를 직접 안 하죠. 엔진X가 손님입니다. 얘는 직접 일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PHP, FPM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일 처리를 하고 사용자한테 응답을 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엔진X를 세팅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QFT-PD 그리고 MySQL. 여기서는 누가 손님일까요? 누가 어디에 무슨 일을 시켰는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이디 만드는 거 누가 누구한테 위임했죠? QFT PD가 MySQL한테 넘겼습니다. 그럼 QFT PD가 손님이고 얘가 아쉬운 입장입니다. 왜냐면 MySQL 입장에서 QFT PD가 이 MySQL의 데이터베이스랑 계정을 만드는 등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사실상 이 MySQL은 QFT PD의 존재가 뭐 뭘 하는지도 몰라요. 몰라도 돼요. 따라서 얘가 무슨 일을 맡길 건지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주문이 들어왔다. 그럼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설정할 때 어디에다 했는지 기억을 해보면 pureftpd 설정 파일에다 했죠. 요 안에 있는 설정 파일 여러 가지고 그 MySQL config 파일인가 거기 주석 해제했죠. 주석 해제하고 뭐 유저네임, 뭐 데이터베이스, 루트 비밀번호 뭐 이런 거 전부 다 얘한테 설정했죠. 그래서 모든 설정이 그렇습니다. 자, 현실로 비유해보면 전에는 음식점으로 비유를 했으니까 카페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손님이죠. 카페는 매장이고 이 매장에 찾아가서 내가 주문하려고 하는데 이 카페에서는 내가 누군지 알 필요 있나요? 알 필요 없죠. 근데 손님 입장에서 이 매장에 가서 음료 주문하려고 하면은 매장의 위치도 알아야 하고 이 매장의 그 뭐 주력 메뉴, 뭐 주력 음료수 뭐 이런 거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쉬운 입장은 손님이죠. 매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상황이죠. 여기도 똑같고 얘가 아쉬운 상황이니까 MySQL에 대한 정보를 세팅해 놔야 됩니다. 엔진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엔진엑스만으로 안 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PHP FPM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다수 경우에 다 설정 관련해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연동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웹서버와 PHP FPM을 연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연동하는 과정에서 엔진엑스가 아쉬운 입장이니까 그래서 아쉬운 쪽에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쉬운 쪽이 어느 쪽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설정할 때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해가지고 단 스타트 리미트라는 값을 이제 입력받으면 사용자 정의대로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음식점이 있고 A가 있는데 얘는 단골이에요. 얘 방문 횟수가 58,000번이에요. 보통 일상이면은 이제 이 정도로 가면은 그 해당 음식점 직원이랑 안면도 튼 사이겠죠.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겠죠. 그런데 웹서버는 그런 거 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을 방문했든지 그런 게 없어요. 누군가 이제 브라우저한테 IP랑 포트를 보려는 파일 요청을 보내면 그런 요청을 웹서버가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A는 브라우저고 음식점은 엔진엑스죠. 몇 번을 오든 엔진엑스는 모릅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엔진엑스는 웹브라우저예요. 웹서버예요. 그리고 브라우저는 어때요? 말 그대로 브라우저인데 여기에는 크롬도 있고 파이어폭스도 있고 사파리도 있고 그 뭐지? 오메가였나? 오메가도 있던가? 아무튼 브라우저는 여러 개가 됩니다. 어, 그러면 이 여러 개에 있는 브라우저 중에 크롬으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누가 보냈는지 알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같은 요청을 보냈는데 요청만 보고서 알 방법이 없어요. 현재 웹서버는 사용자의 정보를 알 방법이 없다고 했죠. 만약에 로그인 되어 있다면은 어떻게 내 계정 정보를 알고 그 로그인을 해놨을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웹서버가 기억을 못한다고 했어요. 기억을 못한 채로 페이지 이동하면서 쓴다는 건 불편하겠죠. 동적인 컨텐츠로 만들었다 한들 사용자가 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쿠키라는 걸 써요. 웹서버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 결점을 메꾸기 위해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주인장이 단골이 많이 오는데 그 많이 오는 단골을 기억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쿠폰이라는 걸 발급해요. 그럼 방문자가 쿠폰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제 근무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또 왔네 하면서 판단해서 속으로 기억을 하게 되겠죠. 머릿속으로. 이거랑 같은 개념인데 웹서버가 카페고 쿠키가 쿠폰입니다. 스스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쓰는 건데 자, 쿠키의 약점 보안에 취약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쿠폰이라는 게 몇 번 방문하고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이 쿠폰을 내 친한 사람한테 줘요. 그럼 그 친구는 카페에 간 적이 없지만 쿠폰이 생긴 거죠. 그러면 주인장한테 쿠폰을 내 친구가 처음 간 날 제시했을 때 기억 못하는데 얘가 쿠폰으로만 판단하니까 이 사람 이전에도 온 적 있겠구나 하면서 잘못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쿠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키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브라우저 화면에서 F12키
개발자 도구 키를 누르면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로그인 정보가 이 쿠키에 남아 있으면 당연히 볼 수 있겠죠. 보안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쓰려고 하는 PHP는 이 쿠키보다 보안에 그래도 그나마 나은 세션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얘는 PHP가 사용하는 거.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비슷한데 보안적인 면에서는 쿠키가 열람 가능하다면 세션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저장하는 공간도 다르고 돌아가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역할만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는 쿠키에다 저장하고 민감한 데이터는 세션으로 관리하는 편인데 PHP가 세션을 사용한다 했죠? 그럼 서버는 뒤돌면 까먹어요. 하지만 이 PHP는 세션이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조금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서버는 선망 증세가 있다. 그리고 PHP는 기억력이 조금은 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자, 기억력이 조금은 있는데 모자라죠? 완전하게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한 기억을 위해서 필요한 것.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영속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진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자꾸 MySQL에다가 계정을 몇 개 만들었죠. QFTP를 관리할 수 있는 계정. 그리고 루트 대신에 여기서 사용할 코리아 IT 계정도 만들었고. 했는데 유저네임을 정해준 이유가 이제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그 개발자 친구들이 뭐 서로 자신의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부탁해서 만든 거였죠. 왜냐면 바로 SSH 계정을 주면은 필요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실수했을 때 문제가 커지니까 축소된 권한을 갖는 FTP 계정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정적인 컨텐츠로 운영하다가 정적인 컨텐츠로 변경하려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웹서비스에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다가 각각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계정이 루트, 그리고 코리아이티, 그리고 QFTPD가 있죠. 이렇게 세 개. 요거는 얘네들 관리하려고 만든 거고. 그래서 얘 QFTPD라는 계정한테 주어진 권한이 QFTPD라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관리할 수 있게 됐죠. 이 안에 있는 모든 테이블, 뭐 유저스라든가. 그러면 이 계정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벗어나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 하려는 거는 이 친구들이 각각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씩 만들어 주려는 겁니다. 그러면 QFTPD는 쓸모 없겠죠. 근데 루트는 나도 안 쓰려고 코리아이티로 만든 건데 얘네들한테 코리아이티 계정을 주면은 SSH 계정으로 SSH 계정 주는 거랑 똑같죠. 다른 사람의 뭐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계정을 하나 따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부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계정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랜트로 사이트 1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있는 모든 계정, 모든 테이블을 사이트 1한테 줄 겁니다. 비밀번호는 코리아 123131이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죠. 들어와서 계정을 만들고, 자, 그러면 퍼센트는 원격이든 로컬이든 둘 다 접속 가능한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계정 어디서 확인하죠? 적어도 일단 QFTPD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없죠. 유저에 있죠.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유저 테이블에 있습니다. 사이트 134. 그리고 계정을 만들었는데 명령어가 하나 더 있어요. 계정을 만든 시스템이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알아먹기는 하는데 이걸 가끔 바로 적용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플러스 C 프리빌리지스였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서페이지 보면은 잘못 부여했을 수도 있죠. 권한 회수하려면 리보크 쓰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테이블을 그거에 대한 권한을 해당 계정으로부터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실습 같은 거 할 시간에 하다가 뭔가 권한을 잘못 줬다, 이거 쓰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 예시를 한번 사이트 1에다가 사이트 3, 4의 권한을 주는 것로 해보죠. 사이트 3에다가 사이트 1 사이트 1에게 사이트 3 계정 권한, 사이트 4 그러면 이름은 테스트로 할 거고, 테스트 듀플리케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접속을 해볼 건데, IP가 이렇게 있었고 사이트 1이라고 할게요. 사이트 1한테 3, 4에 사이트 3, 4 얘네 권한을 줬으니까 포트는 이대로 들어가고, 들어가면 이제 사이트 1이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만드는 거 되나? 안 되네. 그러면 사이트 134라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죠. 사이트 1 계정으로 들어온 상태고요. 3개 데이터베이스 전부 다 돼요. 그리고 사이트 3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트 3, 얘는 진짜로 사이트 3이라고 할 거고, 음, 사이트 3에는 사이트 3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사이트 3 계정만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이트 1은 너무 많죠, 권한이. 불필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권한을 회수하는 명령어를 쓸 거예요. 리보크 all privileges on 사이트 3의 모든 테이블 사이트 1로부터 그리고 사이트 4에 대해서도 권한을 회수해야 되고, 권한을 회수했으니까 여기서 사이트 1로 들어왔을 때 새로 고침하면 3, 4 없어지죠. 권한은 적절하게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사이트 1이라는 계정 주인이 본인 것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건들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다시 만들려고 하면 뭐라고 하죠? 접근이 거절됐다. 사이트 1이라는 유저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3에 대한 접근이 거절됐다. 사이트 4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오류 코드가 발생했으니까 새로 고침해봐야 안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테이블을 만들고 그 안에 추가하고 실제로 확인하는 거는 웹브라우저에서 확인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게 장기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베이스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로 온 겁니다. 웹서버는 선망 증세가 있다 했죠. PHP가 그나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를 좀 보조해 주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모자라니까 DB를 씀으로써 얘네를 완전히 보조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와 웹서버가 좀 잘 동화되면은 동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